아들과 결혼한 여자. 세상이 경악한 이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 곁에는 휠체어에 앉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이냐? 여인은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웃음과 욕설, 수군거림, 끝없는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던 날 모두가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청년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낡은 시골집의 부엌 여인은 청년에게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일상이 아니라 부부 같은 다정함이었습니다. 청년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부부 같지 않아요? 여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상한 부부지 뭐. 청년은 다시 농담을 던졌습니다. 엄마랑 데이트하는 기분이에요. 여인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들의 모습은 누군가에겐 따뜻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달리 보였습니다. 수군거림은 거세졌습니다. 밤마다 불 켜진 거 봤어? 둘이 뭘 하는 거 아냐? 아들이라면서 왜 손을 잡고 다니냐고. 마트에서도 꼭 같이 다닌다더라. 남편이라니까 저거. 정말 이상한 사이야. 평범한 일상이 사람들 눈에는 연인처럼 비쳤습니다. 작은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단순한 수군거림이 이제는 마을을 넘어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엄마 아들이 아니야. 스킨십 봐, 딱 연인이지. 혼인신고까지 했다잖아. 복지금 노린 거 아냐? 관청 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정상 처리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이상한 건가요? 여인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남들이 인정해야 진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청년의 마음을 지켜주기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이들의 진실은 과거 보육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청년은 다리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빼앗고 식탁에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봉사자로 들어온 젊은 여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품이 필요해.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겠어. 그녀는 수녀의 꿈을 버렸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결심은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세상은 허락하지 않아. 가족이 되려면 방법은 이것뿐. 그녀는 세상 모두를 등지고 청년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펜을 잡은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직원은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별일 다 있네. 그 순간부터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여기 산다고 해서 왔는데요. 청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들, 제가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친엄마야. 청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친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 그 순간 입양 엄마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들이라고 합니까? 친엄마는 되받아쳤습니다. 자격? 피가 이어진 게 자격 아니에요. 청년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의 외침에 두 여자는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청년은 두 엄마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가 이어졌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버린 순간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청년은 입양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저를 지켜주신 단 한 사람. 친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친엄마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집 수상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데려간 청년 사실은 남편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나 그 아이 친엄마예요. 그런데 저 여자가 아들과 결혼까지 했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친엄마가 직접 말했다잖아. 그럼 사실이네. 세상에 모자 사이에 저런 일이. 입양 엄마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산다면서 무슨 얼굴로 나오셨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켜주려 했던 게 결국 이 아이를 더 괴롭히는 건가?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막색 소변성증입니다. 서서히 실명할 겁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보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너에게 남은 게 나뿐인데 이제는 더는 지켜줄 수 없어.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한다. 그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는 청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청년은 편지를 읽다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왜 지금 나를 버린 거예요?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식사도 거르며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던 어느 날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청년은 처음으로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밥은 눌어붙었지만 끝내 먹어냈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무너질 순 없어.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요리했습니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개조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와 연결됐습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해낼 수 있어요. 바닷가 마을. 창가에 앉은 여인. 그녀의 눈은 이미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놀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왜 하필 혼인신고였냐고.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버려졌는지, 왜 그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선택과 책임으로 맺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